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의원 유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흘러가느냐 하는 문제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는 우리 사회는 거의 한민족, 정통성 있는 민족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들 서로 이해를 하고 정적으로 뭉쳐서 잘 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1980년을 지나서 1990년에 오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재산 문제 때문에 이랬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아침 뉴스에도 뭐 그런 뉴스가 났지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서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입양이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시대에 우리가 죄 짓는 느낌에 죄를 갚을 수 있는 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회에 결국은 정통성 문제, 사회의 고위층들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짚어보고 되돌아봐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재발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정통성 문제는 뭐 정치권에 대한 문제로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제일 가깝게는 우리 동학혁명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결국은 제압한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그분들의 의견이 표출되지 못했고 3.1운동 또한 일제 포갑에 거쳐서 우리가 독립하지 못하고 운동에 시민들이 참여했던 사람들의 뜻이 제대로 펴지 못해지고 또 일제 포갑으로 넘어가고 4.19가 또 그런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고 6월 항쟁이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고 결국은 이렇게 동학혁명, 3.1운동, 4.19, 6월 항쟁 이렇게 네 번에 거친 시민들의 혁명이 결국 성공한 건 이제 촛불혁명이죠. 촛불혁명을 지낸 지 이제 한 4년,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 병폐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정통성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정통성 문제는 결국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사회에 지금 우리가 주류를 이루는 리더급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 그 다음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들. 결국 이 사람들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무엇을 나눌 것이냐.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권력을 줬다면,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의 일부분씩을 준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진 정치인들이 다시 힘없는, 약한 서민들을 위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편에서 보면은, 저도 정치인입니다만은, 부유층, 또 가진 계층들하고 나눠서 오히려 그 위화감을 더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지식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지식을 가진 채로 돌아가시면 지식은 사장돼 버리는데 이것을 빨리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는 그런 거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술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고 이러는데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들 당신은 음악만 하세요. 당신 미술만 하세요. 이렇게 나눠줘야 우리가 같이 사회에 어우러지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 정통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심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윤 대표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일제 통치 기간이 언제였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냐면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이걸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는 좀 답답합니다. 일제는 1900년대부터 1905년까지 엄청 우리나라를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910년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910년 8월 22일 날 강제로 공무 대신들을 불러서 강제로 표결을 시킵니다. 한 사람씩 표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권을 잃은 날은 1910년 8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29일은 무슨 날이냐면 그때는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되는 기간이 좀 시간이 소요됐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1945년 8월 15일이면 35년에 일주일이 빠지는 날이 우리가 일제강점 기간입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 뭡니까? 그 라디오 드라마 일제 36년사 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지금도 나석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방송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일제강점 기간은 35년 중에 일주일이 빠진다. 이 사실인데, 이 사실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인식 부족이 결국은 정통성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윤 대표님 아시죠? 이완용이 왜 매국노입니까? 이완용이 매국노라는 사실을 아는데 이완용이 왜 매국노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완용이 왜 매국노냐면 국모 대신들을 데라오찌가 총으로 위협해서 다 사인합니다. 이 표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완용이 고종 황제한테 가서 사인을 하십시오 하니까 나는 그 사인에 응할 수 없다 하니까 이완용이 대신 사인합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매국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돼. 이완용 매국노라는 아는데 왜 이완용이 매국노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르쳐야죠. 우리 후학들한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또 그런 사례가 우리가 빈번할 수 있어서 참 정치인이 한 사람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국부로 하자, 어떤 분은 건국의 초대 대통령을 하자, 다 좋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저는 반하는 거 아니고 대신 이승만 대통령의 이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우리 독립투사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그때 미국에 있다가 중국으로 와서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에서 많은 군자금이 중국으로 넘어오는데 그 군자금이 넘어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활용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국무 대신들이 탄핵을 해서 1924년 3월 며칠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탄핵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탄핵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다시 1948년 대통령이 된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게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 지식층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알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회적인 정통성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결국은 폭압 정치를 하고 결국은 4.19로 몰락하는데, 참 그분의 일생은 내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독립운동에 참여한 일도 있지만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알고서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모르고 평가를 하는 것은 좀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듣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만주공관학교를 나왔다, 우리 대구 사범 나와서 학교 선생님이었다, 이런 건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고 이런 데는 훌륭한 분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의 우리 점령 기간에 손해배상 금액을 얼마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윤 대표님? 그 기억이 안 나요. 네. 35억 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성향인 이승만도 35억 불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 정부가 들어서 장면 총리도 약간 친일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30억 불을 요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를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6억인가 그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렇게 했는데 예, 결국은 합의를 3억 불에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5억은 차관으로, 예. 그 다음에 2억 불은 뭐 또 현물로 해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5억 불 정도를 받은 건데 지금 우리가 주장했던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상승했을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했을 때마다 화폐가 상승했을 거고, 우리 국력도 상승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보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게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어떤 행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통성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정통성이 아니다라는 문제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스탈린의 딸, 스베틀레나가 하는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스베틀레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고 딸로서 침묵한 나도 통조자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그 잘못을 내가 안고 가야 된다.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나는 그분의 용모가 훌륭한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훌륭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옥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의 정통성은 정말 새로운 뜻으로 가지고 빛났을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통성을 갖는 국민으로, 정통성을 갖는 정치인으로, 지식인으로 다시 태어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조금 주제를 떠나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뭐 거의 모든 선거에서, 모든 사업에서, 모든 불행을 다 겪고 지고 그렇게 산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일리노이에 묻혀 있는 그분을 되게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고 몇몇의 국민을 항상 바보로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을 항상 언제나 바보로 만들 수는 없다. 그 기간이 길지는 않다. 그래서 시간이 짧을 때는 속이고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내용이 다 밝혀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 여러분 그냥 속일라 하지 마시고, 저는 전두환 대통령도 이쯤 되면 내가 그때는 이러저러해서 판단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친일 인명사전을 샀습니다. 사서 제일 먼저 꺼내본 게 어디겠습니까? 저희 할아버지들이 어디에 계신가 찾아봤습니다. 27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은 아마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계시는 분들한테 죄스럽기도 하고, 제가 친일에 부역한 사람들한테 이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결국 우리 할아버지도 27분이나 있으니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때 제가 당시 이제 교육위원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우리 할아버지 27분을 다 그 책에 나온 대로 제가 제 자필로 썼습니다. 이 쓴 걸 독립기념관에 보내고, 그 할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시고 없으니 자손인 내가, 얼굴도 모르는 이 손자가 그분들을 위해서 대신 여러분들한테 죄를 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회가 조금 더 정통성으로 가려면, 저는 친일에 부역했다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자진해서 내 할아버지 그랬다, 내 고조 할아버지 그랬다, 내 그것 때문에 내 재산이 많다, 재산은 뭐 10분의 1이든지 2분의 1 너무 많은가요? 뭐 좀 내놓으면서 그분들한테 좀 미안하다, 독립운동했던 미안하다 하면은 이 사회가 좀 치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로 만드는데 우리가 서로들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링컨은 또 맺은 말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링컨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워싱턴처럼 교육을 시켜라.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워싱턴처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만 그들의 지도자로 워싱턴 같은 사람을 택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정통성을 살아가려면 누구를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지, 또 우리 구의원이 누가 되는지, 우리의 시의원이 누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좀 고민하고 정통성을 찾아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